물웅덩이 근처에 구멍을 파서 물을 마시고 숫자를 기억해 순서대로 맞추고 드론도 날리고 심지어 사람과 수화로 대화를 하기도 하는 이 동물, 바로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꽤 높은 지능을 가진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8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침팬지가 이렇게 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회를 이루고 공감을 하며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생의 침팬지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살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과학자 열전의 주인공, 바로 살아있는 동물 행동학계의 전설 제인구달입니다. 제인구달은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정글북과 타잔을 읽으며 언젠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야생 동물들과 살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하지만 1930년대 영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구달에게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겠니?" 라며 조롱했습니다. 구달은 신경 쓰지 않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비서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고 이후 대학교 행정실, 영화사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죠. 그때에도 구달은 틈틈이 동물책을 찾아 읽고 자연사 박물관을 다니며 그녀가 원래 갖고 있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케냐에 농장을 샀으니 놀러오라는 편지였죠. 기회를 직감한 구달은 곧장 돈을 모으기 위해 호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구달은 4달 동안 일한 돈을 모아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되죠. 당시 구달의 나이 23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처음으로 만나게 된 아프리카는 기대대로 멋진 곳이었습니다. 모글리와 타잔이 뛰놀았던 이곳, 아프리카에 드디어 내가 왔다! 성덕이 된 구달은 너무너무 신이 났고 친구 농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든 일을 구해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달은 아프리카에서 동물과 관련된 일을 찾아보게 되고 우연히 루이스 리키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리키 박사는 인류의 조상을 연구하던 고생물학자로 평생을 고대 인류 유고를 찾아다니는 데 바쳤습니다. 리키 박사는 화석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찾아 나갔지만 딱 하나 화석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었죠. 바로 사회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공통적인 행동을 관찰해 고대 인류의 행동을 짐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구달은 리키 박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마침 리키 박사의 비서가 일을 그만둔 시기였고 구달은 그의 비서로 채용됐습니다. 리키 박사는 구달의 해박한 동물에 대한 지식과 열정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을 지켜봤고 때때로 구달에게 침팬지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달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나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달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고 리키 박사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믿을 수 없었던 구달은 자서전에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멋진 일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한창 연구를 시작하려던 구달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침팬지 무리를 찾고 무리에 다가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구달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일이었죠. 리키 박사는 매우 길고 어려운 작업일 것이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던 구달이 거친 환경의 침팬지 서식지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달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던 안내원은 구달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를 걱정했죠. 야생 침팬지 연구는 너무 위험해 보였고 또 정글에는 독사나 표범과 같은 위험한 동물들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달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결국 1960년 7월 16일 26세 구달은 탄자니아에 있는 곰비스트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가 근처 나무 그늘 아래 텐트를 치고 캠프가 준비되자 구달은 곧바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탐험이었죠. 첫째 날 단 한 마리의 침팬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먹는 침팬지 2마리를 봤지만 구달을 보자마자 도망갔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흘렀고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달은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끊기기 전에 성과를 내야 했기에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매일같이 산꼭대기에 올라 침팬지를 찾았죠. 매일매일 그녀는 망원경으로 침팬지를 관찰했고 침팬지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구달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끈기 있게 해냈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침팬지들은 구달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침팬지가 구달의 캠프에 들어와 바나나를 가져갔습니다. 턱수염을 가진 멋진 수컷 침팬지였죠. 구달은 그 침팬지에게 데이빗 그레이비어드, 데이빗 회색수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침팬지들도 구달에게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구달은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도 침팬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됐죠. 그녀는 매일 저녁 노트에 침팬지를 관찰한 모든 것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죠. 침팬지는 6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지어다녔습니다. 커다란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때에는 여러 무리가 한꺼번에 모이기도 했죠. 침팬지들은 30가지 이상의 소리를 사용해 소통했고 손을 잡거나 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비를 맞으며 처량한 모습을 보이거나 화를 내기도 했죠. 이렇게 침팬지들은 익숙해진 구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구달은 그녀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침팬지의 먹방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산꼭대기 근처에 올라 데이빗 그레이비어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흰개미 굴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풀잎
하나를 꺾어 개미굴 속에 집어넣었다 뺀 뒤 풀잎에 붙은 개미를 맛있게 먹습니다. 냠냠. 몇 번 사용한 풀잎은 꺾여서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데이빗은 풀잎을 버리고 다른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잎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미를 먹었죠. 냠냠. 신이 난 구달은 곧장 리키 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여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달이 거짓말을 한다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구달과 침팬지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 작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리키 박사는 우리는 인간을 다시 정의하던가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신문과 방송에서 금발의 젊은 백인 여성이 정글에서 침팬지와 함께 살며 인간의 정의를 뒤바꿨다며 떠들었습니다. 구달은 이제 자신이 관찰한 것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학사학위도 없었던 구달이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하자 학문적 깊이가 없다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달이 침팬지에게 붙였던 이름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도 그녀의 발견과 연구는 비판을 쉽게 잠재울 만했습니다. 결국 구달은 무사히 학위를 받았고 그녀가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왔을 때에는 혼자가 아닌 둘이 됐습니다. 곰비에서 자신의 연구를 촬영하기 위해 왔던 야생 사진 작가인 휴고 반 라윅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곧이어 아들 그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라윅은 다른 촬영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고 구달은 여전히 곰비에서 침팬지 연구를 계속하길 바랬습니다. 결국 그럽이 7살 되던 해 둘은 이혼했죠. 구달의 유명세는 날로 커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곰비에서 침팬지들과 함께 조용히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죠. 울창했던 정글의 나무들은 계속해서 사라져갔고 침팬지는 어느덧 멸종위기종이 되어갔습니다. 밀렵꾼들은 침팬지를 사냥해 애완용이나 실험용으로 팔아넘겼죠. 침팬지는 인간을 대신한 수많은 실험에 동원됐습니다. 구달은 연구소를 방문해 실험용 침팬지들의 열악한 현실을 목격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구달의 눈물을 닦아준 것은 우리 안에 갇혀있던 침팬지였죠. 구달은 실험용 침팬지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구달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7년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세우고 야생동물과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었고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모아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면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1년에는 탄자니아에서 만난 12명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뿌리와 새싹이라는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이웃이나 환경, 동물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구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수백만 개의 사소한 일이 모여 궁극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한 명의 변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좋은 소식을 전 세계로 알리세요.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 절박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희망 없이 우리는 무관심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제인 구달의 연구들과 여러 활동들이 세상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었던 편협한 사고를 확장시켰고 침팬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야생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어릴 적 그녀의 꿈은 이제 지구 위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이 순간에도 구달은 항상 희망을 잃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그녀의 이런 응원과 가르침에 감사하며 34년생이신 제인 구달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의 과학자 열전 제인 구달편 여기서 마칩니다. 약이었습니다.